1년간 아무 문제 없이 민간인 정보를 쓰지 않았다는 청와대 해명과는 달리 1년 동안 거의 매월 민간인 또는 정치인 관련 동향과 첩보를 다수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전에 보고받고 보고서 쓸 것을 지시하고 다시 보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청와대는 제가 과기정통부를 지원한 2018년 8월 말부터 한 달간 근신처분을 주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달간 근신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한 달간 근신을 받았다면 그 8월 말부터 9월 말까지 아무런 실적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기간 동안 무려 13건의 감찰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 동양 파일 철의 그 휴대폰으로 촬영한 파일에 있습니다. 감찰 보고서는 매주 한 건 보고하는 것이 저희 기본 임무임을 볼 때 저는 그 근신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무려 4배가 넘게 많은 일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만 보더라도 청와대의 해명이 거짓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매달 지시 및 승인의 방법으로 저에게 보고서를 받아왔고 심지어 매월 경력금도 10만원씩 저에게 더 지급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매월 회식 때 박형철 비서관은 저에게 우병우에게 쫓겨난 것에 대하여 한을 풀라, 원 없이 일해라고 하면서 오히려 저의 활동을 독려하며 저의 보고서에 대해 만족해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김태호 팀장이 우리 전력의 절반 이상이다, 이렇게 저를 칭찬하고 다녔던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임종석 실장과 조국 수석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며 거짓 진술한 것입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미 민간인 정보를 수집하고 보고받은 것을 언론을 통하여 상당수 시인하였습니다. 청와대는 제가 2018년 6월경에 작성하여 보고했던 대형 시멘트사의 불공정 갑질 행위 관련 첩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모 전 금융위 부위원장의 아들 채용 비리 의혹 보고서에 대하여도 금감원에 이첩했다고 말했습니다. 박모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의 비리 첩보도 대검찰청에 이첩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 직제 제7조에는 특감반의 업무 방식이 명시되어 있는데 그 최고의 조치는 수사기관 이첩입니다. 즉 청와대는 저의 민간인 관련 보고를 받고 사정기관에 이첩한 것인데 한마디로 이는 민간인을 조사하라고 하명을 하는 최고의 조치인 것입니다. 민간인 첩보가 그들의 말대로 불순물이라면 폐기해야지 왜 조사하라고 이첩을 시킵니까? 민정수석실의 수장은 조국 수석입니다. 타 기관으로 이첩하는 것은 반부패 비서관이 독단적으로 자의적으로 결정하지 못합니다. 수장인 민정수석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이첩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사실로 볼 때 조국 수석은 민간인 첩보를 모두 보고받고 이첩하도록 승인 결재해준 것입니다. 청와대는 민간인 보고서를 이첩했다고까지 시인했으니 민간인 사찰을 시인한 것입니다. 추가로 비트코인 관련 참여정부 인사들에 대한 정보 수집은 반부패 비서관이 자신이 직접 지시한 것임을 언론을 통하여 명확히 밝혔습니다. 민간인 사찰을 지시하였다는 것은 이인걸 특감반장이 주식회사 공항철도 첩보를 저에게 건네주면서 조사를 지시한 점에서도 명확히 확인됩니다. 이인걸 특감반장은 공항철도 첩보 확인을 지시하였다는 것을 언론을 통하여 시인하였고 당시 공기업으로 착각했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였습니다.
특감반장이 저에게 건네준 공항철도 첩보 내용은 한 장짜리라서 매우 간단합니다. 첩보 내용에 민간인 사장이, 공항철도 사장이 노래방 도우미 접대를 받은 것까지 나오는데, 그런 것까지 저에게 확인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을 시인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특감반장이 업무를 지시하면서 자신이 읽어보지도 않은 보고서를 저에게 주면서 지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청와대는 스스로 이첩 또는 지시했다고 시인한 민간인 사찰 보고서만 5건에서 6건이 됩니다. 그들이 보고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나머지 보고서에 대하여는 어떤 상황이 전개되었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청와대는 저에게 보고를 받지 않았고 이인걸 특감반장 선에서 불순물을 정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심지어 제가 혼자 한 일이라며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와대 스스로 보고받고 이첩했다고 시인한 민간인 감찰 보고서가 여러 건 있습니다.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관련 불법 감찰 부분은 현재 동부지검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그 부분은 금일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민정수석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매주 특감반이 작성한 5건의 동향 보고서를 반부패 비서관으로부터 보고받았습니다. 16개월간 최하 300건의 보고서를 받았을 것입니다. 저희가 매주 올리는 동향 보고서는 민정수석이 읽어보는 신문과 비슷하였던 일상적인 업무였기 때문입니다. 두꺼운 첩보도 이첩하는데 한 장짜리 동향은 매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읽어봤다고 저는 봅니다. 과연 특감 반장이나 반부패 비서관에게 보고할 목적으로 그렇게 많은 보고서를 작성했을까요? 이것은 수장인 민정수석에게 보고한 것입니다. 조국 수석이 코리아나 호텔 사장 배우자 자살 관련 동향 등 조선일보 관련 동향 3건, 그리고 홍준표 후보와 관련된 대선자금 모금 시도 동향을 안 읽어봤겠습니까? 보안이 보장되는 은밀한 그런 보고서를 안 읽어봤겠습니까? 제가 보고했던 이상의 모든 것은 사전에 이인걸 특감반장의 허락과 지시하에 정식 보고서로 작성된 것입니다. 민간인 사찰, 정치인 사찰,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등 보고서의 존재 자체가 그들이 저에게 지시하고 보고받았다는 중요한 물증입니다. 그 외 2018년 8월 저는 이인걸 반장의 지시 및 승인을 받고 대북 사업 동향을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송영길 의원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송영길 의원이 국방경제위원회 대북 경협 사업을 주도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의 위원장이었는데, 그때 대북 관련 사업자인 자신의 측근 송모 씨를 특별보좌관으로 앉히고 북한 모래 채굴 사업을 독점적으로 확보하여 송모 씨에게 일감을 몰아주려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주 예민한 내용이라 걱정하며 사전 보고를 했는데 특감반장이 흔쾌히 쓰라고 하여 보고한 내용입니다. 위 내용도 당연히 조국 수석에게 보고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수석의 윗선에게도 보고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 불법 감찰의 핵심 키, 저희 특감반 데스크였던 검찰 사무관 김태곤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의 이 모든 보고서는 특감반의 편집자이며 데스크인 김태곤 검찰 사무관이 저에게 이메일과 출력물 2가지로 받아서 보관하였습니다. 김태곤 사무관은 저뿐만 아니라 특감반 외근 직원 8명 전체에 대한
보고서를 보관하였기 때문에 모든 내막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2018년 5월 27일 경기도 광주시 소재의 모 골프장에서 저의 지인과 김태곤 사무관과 함께 3명이서 골프를 친 사실이 있습니다. 김태곤 사무관은 감찰 조사 당시 저희 3명이 골프를 친 사실과 자신이 비용을 지불하지 아니하였음을 시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직속 상관인 김태곤 사무관은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저와 함께 골프를 쳤던 다른 특감 반원들은 경징계라도 받았는데 나이도 저보다 10살 많고 책임있는 간부의 지위였던 김태곤 사무관에 대하여는 청와대가 징계 통보조차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는 청와대가 김태곤 사무관이 폭발력 있는 위치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의 폭로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볼 때 저에 대한 감찰과 징계가 처음부터 불법 감찰이고 찍어내기 표적 감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형평성이 없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박형철 비서관과 조국 수석 관련 특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와대의 심히 불공평한 감찰 행태는 또 있습니다. 제가 보고한 검찰 간부 관련 감찰 보고서에 대하여 박형철 비서관은 그 간부가 자신의 동문이자 연수원 동기라는 이유로 직접 전화하여 감찰 내용을 누설한 바 있고 이에 대하여 지난 연말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조국 수석은 박형철 비서관에 대하여 감찰을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현재까지 박형철에 대하여 감찰이나 징계 절차를 진행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비리 첩보가 묵살된 것을 공익을 위하여 알린 저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 고발까지 했던 청와대가 조직의 내부 비서관이 사익을 위하여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에 대하여는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형철 비서관은 특감반 출범 초기 조국 수석을 위하여 충성해야 한다는 말을 자주 하였습니다. 박형철 비서관은 반부패 비서관실 최초 회식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공식 건배사는 조국을 위하여, 이건 민정아 사랑해, 직원들에게 이런 내용을 공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관들이 조국을 위하여 라고 선창하면 저희 쫄병들은 민정아 사랑해 하면서 폭탄주를 마셨습니다. 박형철 비서관은 조국 수석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며 심지어 임종석 비서실장에 대한 비리 정보도 가져오라고 하였습니다. 업무 감찰 범위는 맞습니다. 국민을 위하여 충성한 것이 아니라 직속 상관에게 충성한 것입니다. 저는 직속 상관이 아닌 국민을 위하여 친여, 친야를 가리지 않고 비리가 포착되면 즉시 확인하여 보고하였던 것인데 그로 인하여 저는 감찰과 징계라는 무자비한 폭력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박형철과 저 중에서 누구를 징계하는 것이 공정한 것인지 제대로 심판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본인에 대한 청와대 측의 모욕 및 명예훼손 행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영찬 전 수석은 저를 두고 그 유명한 미꾸라지라고 비하하였고, 특히 민주당 홍익표 수석 대변인은 저를 두고 꼴뚜기로 비유하며 조롱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저희 모친께서는
그 방송을 보고 알아누우셨습니다. 저는 이에 대하여 심한 모욕감과 수치심을 받았으므로 철저히 법적 조치를 취하여 응당의 벌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지금이라도 저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면 통 크게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찰 수사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부지검 고발사건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공표한 청와대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서울 동부지검에서 사실상의 고발인 자격으로 수회 조사를 받았습니다. 열심히 진행하고는 있으나 한편으로는 이인걸, 박형철, 조국, 임종석에 대한 개인 휴대폰을 왜 압수수색하지 않았는지 의문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들은 벌써 휴대폰을 바꾸거나 증거를 인멸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그들이 떳떳하다면 휴대폰을 바꾸지 않았을 것입니다. 현재 혹은 수사를 받을 시 그들이 휴대폰을 바꾸었거나 무언가 삭제하였다면 객관적으로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저는 이 휴대폰 감찰에 대해서 경험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청와대에서 제 지휘사건 조회 부분에 대하여 감찰을 받을 시 떳떳했기 때문에 제 휴대폰을 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제출했습니다. 근데 약속을 지키지 않고 별건 감찰을 했던 것이죠. 만약 그들이 휴대폰을 바꾸었거나 삭제하였다면 객관적으로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저의 친정 검찰에서 특검까지 갈 필요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엄정히 수사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그 다음 수원지검 피고발 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지검에서는 제가 청와대로부터 공무상 비밀누설로 고발당한 사건을 수사 중에 있습니다. 비슷한 사안으로 2017년 7월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공무상 비밀누설로 KB대 문건이었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되어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청와대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하여는 고발된 지 1년 반이 지나도록 압수수색이나 기타 수사를 전혀 진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에 대하여는 고발 직후 중앙지검 형사선부 제3호실을 압수수색하였습니다. 이는 현저히 형평성에 어긋난 것입니다. 저의 공무상 비밀누설 사건도 1년 반 뒤에 압수수색했어야 공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해임당했지만 제가 오래 몸 담았고 열정을 다했던 저희 친정 검찰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저희 친정에서 공정하게 수사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 청와대의 불법 행위와 관련하여 모두 말씀드렸고 기자회견을 마치면서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저의 집 앞에 수상한 사람들이 소송되고 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그냥 간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만 6세와 이제 갓 2돌이 지난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내와 아기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해임도 되었습니다. 많이 불안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감시의 눈으로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차후 어떠한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청와대 불법 사찰, 폭압적인 휴대폰 별건 감찰,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 누설 등 범법 행위에 대하여 좌시하지 않고 끝까지 밝혀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로 모든 것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추가로 제가 폭로할 내용은 시기를 보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장례 정돈을 하고요. 여기 기자 질문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잠깐 정숙